안녕하세요. 베스트셀러 한국의 빌딩 부자들의 저자 그리고 SBS 모닝와이드 연예인 자산관리사로 활동했던 배주영 대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무에서 너무도 많이 발생하는 내용을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전세나 월세를 앞둔 세입자분들에게 법으로 보장된 권리가 있죠. 바로 계약갱신 요구권입니다. 원칙적으로 임차인은요, 2년 임대차 만기가 끝나면 추가적으로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집주인, 그게 임대인이죠. 그 임대인들이 편법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무력화시키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요, 바로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다는 겁니다. 임차인인 세입자가 한 번 더 추가적으로 2년 더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요, 집주인이 간혹 이렇게 말하고는 합니다. 저기 죄송한데요, 이번에는 제가 직접 들어와서 살아야 돼서요, 더 이상 재계약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기가 되면 나가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주인이나 부모 그리고 자녀가 실제로 들어와서 산다면요, 법적으로는 원칙적으로 갱신 거절이 가능합니다. 근데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요. 힘들게 이사를 나갔는데요, 얼마 뒤에 알게 된 사실이 전혀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기존에 내 집에서 살고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집주인은 진짜 실거주를 하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보증금을 더 올리려고 거짓말을 한 걸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거짓 실거주로 쫓겨났을 때 세입자이자 임차인이 어떻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갱신 요구권은 언제 쓸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계약갱신 요구권은요, 2년 다 채우고서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바로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집주인한테 반드시 요구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 권리 같은 경우는요, 임차인이 1회 쓸 수 있고요, 한 번 더 연장해서 정확하게 2년 더 추가적으로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흔히 말하는 2+2, 2년 더하기 2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세입자가 이를 임대인한테 요구를 하면요, 집주인은 특별한 사유 없이 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거절할 수가 없는데요, 대표적인 거절 사유 중에 하나로요, 집주인 본인이나 그 직계 존속 그리고 직계 비속이 실거주를 하는 경우에는 반대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때 단순히 내가 직접 살 예정이다 라는 말만으로 무조건 이게 거절이 정당화될까요? 정답은 정확히 아닙니다, 여러분. 대법원에서는요, 실거주 의사가 진짜라는 증명은요, 집주인, 즉 임대인이 해야 한다고 정확하게 판단했습니다. 한마디로 직장, 그리고 자녀의 학교, 이사 준비 여부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서요, 실거주 의사의 진정성을 정확히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집주인이 이렇게 실거주한다고 임차인을 내보내놓고요, 정작 다른 세입자를 들였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경우에는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집주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남은 2년 동안요,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한테 임대를 했다면요, 기존 세입자한테 손해를 물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을 때 구체적으로 얼마를 물어줘야 될까요? 그리고 임차인은 얼마만큼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보통은 합의로서 이제 종결을 하는데요, 만약에 합의가 안 되었다면요, 법으로 정한 3가지 금액 중에서요, 가장 큰 금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환산 월 차임 금액이요, 3개월분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새로운 신규 세입자의 임대료 금액에 정확히 2년치의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임차인이 입은 실제적인 손해, 한마디로 뭐 이사 비용이라든가 그리고 중개인들한테 줬던 중개 수수료, 이런 것들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기존 전세 금액이요, 5억 원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새로운 신규 세입자한테 6억 원을 만약에 임대인이 받았다고 하면요, 법적 전세 환산 전환율을 적용하면 3개월분에 해당하는 환산 월세는 대략 한 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2년치에 대한 임대료 차액은요, 대략 한 8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실제 손해, 이사비라든가 중개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은 600만 원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요, 이 3가지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인 800만 원이 손해배상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요, 세입자는 반드시 증거를 남겨놓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갱신 요구에 대한 흔적,
한마디로 뭐 문자라던가 카톡 내용 증명을 보냈던 자료들을 증거로 남겨놓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존 주택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서요. 매매가 정확하게 됐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처럼 이 계약갱신을 둘러싼 분쟁은요. 결국에는 말이 아니라 기록과 행동으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억울하게 쫓겨나셨거나 혹은 분쟁 중이시라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서류와 증거들을요. 꼭 챙기셔서 법적인 권리를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SBS 모닝와이드 연예인 자산관리사로 활동했던 배주영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